예,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로 일하고 있는 문정주입니다. 직접 가서 학회장에서 여러분들을 뵙고 그 발표도 좀 직접 듣고 토론하고 싶었는데, 예,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참가하게 됐습니다. 이렇게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보내주신 발표 자료 잘 보았고요. 그리고 광명시의 그 왕 원장님의 그 토론도 또 듣고 제가 몰랐던 것도 많이 배우는 아주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분 교수님들의 그 발표 자료에서 이제 공통된 것은 이 고혈압 당뇨 사업이 그 단순히 어떤 우리가 질환 관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1차 의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계시고, 또 그것에 대한 많은 고민을 여러 해 동안 그 사업에 관계하시면서 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저 또한 가정의학을 했던 그 의사로서 그것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 사업을 통해서 이 우리나라 1차 의료의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이 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의료에 이제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특히나 이 코로나의 K-방역이라고 하는 굉장히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고, 우리 모두가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우리나라 의료에 수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 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에 내놓은 상품처럼 거래되는 그런 이제 의료제도를 갖고 있고, 그곳에서 거기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은 우리 의료의 모든 것에 나오고 있겠습니다. 이 고혈압 당뇨병의 문제도 거기서 결코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굉장히 훌륭한 의료기관, 또 의사들, 또 많은 좋은 건강보험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이 고혈압 당뇨병 관리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고, 또 그렇다는 것을 우리 이순영 교수님 자료에서 이 10년 동안 이 고혈압 당뇨병 관리 지표가 정체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간단한 요약말에서 아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고, 우리가 이 지표가 정체되어 있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이 고혈압 당뇨병 사업의 의의를 또 부각시키는 이제 그런 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혈압 당뇨병 사업은 기존에 우리가 그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진료만으로 이 고혈압 당뇨병이 관리가 더 진전될 수 없다는 이해와 또 그것을 결과로 또 보여주고 계시고, 의료의 현장이 이 보건소의 사업 체계와 그리고 또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과 협력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이렇게 협력할 때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고혈압 당뇨병 사업과 이제 더불어서 동시에 이제 복지부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제입니다. 이제 이 사업은 여기 우리 앞에 교수님들의 발표 자료에서 이제 표현한 바로는 수가 사업이죠. 예, 보건복지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수가 사업이고, 그런 점에서 이 고혈압 당뇨병 사업과는 어떤 조금은 특징을 달리하는 이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결국은 서로 보완되어야 할 이제 그런 서로의 장점과 단점이 조금 다르고 서로 좀 활용하는 체계가 좀 다른 이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국 어떻게 서로 병합하고 보완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나라 고혈압 당뇨병 관리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발표 선생님들께서,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 또한 이것은 1차 의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1차 의료가 우리는 아직 제도적인 1차 의료를 시작도 못한 것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안타까운 반면 또 어떻게 보면 백지 상태에서 그림을 그릴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닌가, 있다고 할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1차 의료를 우리가 시작할 때에는 중심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 환자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에서 환자는 의사를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의사는 이 환자의 신뢰에 대해서 책임 있는 관계형 진료로 답하는 그런 것이 1차 의료의 핵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공부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의한 신뢰하고 또 책임 있는 진료를 하는 그 1차 의료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사회 전체의 의료 이용의 기반을 확대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큰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시작해 본 적이 없지만 다 아시는 대로 많은 나라에서 1차 의료가 제도화되어 있고 특히 이제 유럽에서는 특히나 국영의료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 나라에서는 1차 의료가 굉장히 탄탄하게 사회적 기반이 되어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의 제도나 어떤 그 안에서 어떤 사업의 모델을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이 고당 사업에서 또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제에서도 또 뭐 어느 정도의 시도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제 환자들을 상담하고 또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질환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관리 모형에 있어서 간호사나 또 상담을 맡은 사람들, 교육을 맡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어떤 시설이 필요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1차 의료를 제대로 만들고 형성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모델로 시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이제 고당 사업이 보건소에서 교육센터를 운영하시는 이제 좋은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뭐 비정규직의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업무가 되고 있다든지 아직도 이제 보건소 안에서는 어떤 부가적인 이제 그런 위치에 사업의 위치에 있다든지 하는 그런 것 거기다가 또 지금 복지부에서 시범 사업하고 있는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제 거기에서는 의원이 개별적으로 뭐 간호사를 고용해야 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글쎄 시작도 어렵지 않을까 싶고 또 지속은 더욱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1차 의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형태의 상황에서 어떤 불가피한 그런 점이 있겠지만 우리가 1차 의료를 제대로 만들면서 고혈압 당뇨병을 관리하게 될 때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1차 의료라는 관점에서 이 고혈압 당뇨병의 사업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할 때 하나 더 짚고 싶은 것은 이 비용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고당 사업에서는 환자한테 어떤 부담이 없게 하는 이제 이런 모델을 하고 계신데 특히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제 수가 사업이다 보니까 수가의 이제 우리나라 수가 제도의 기본 틀을 그대로 이제 적용하다 보니까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이제 환자한테 좀 더 부담을 하게 하고 물론 이제 더 많은 서비스를 드리는 이제 그런 것이 따라가지만 그렇게 이제 수익자 부담의 이제 수가 제도가 설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이것이 과연 수익자 부담으로 어떤 소비자가 자기의 편익을 더 보기 때문에 돈을 더 내야 될 그런 것으로 본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가 아까 10년 동안 고혈압 당뇨병의 관리 지표가 정체되어 있고 그런데 이 고당 사업은 경제성 평가를 할 때 굉장히 비용 효과적인 효과성이 높고 우리나라는 아주 극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이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 만성질환 유병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러한 1차 의료 제도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시행하게 되는 고혈압 당뇨병의 집중적인 관리 이런 것은 소비자의 어떤 소비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의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 비용의 문제는 수익자 부담으로 부담을 지울 이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이제 고당 사업의 미 더 발전하고 그 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 그 1차 의료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할 그 우리의 그 사회적 과제와 같이 그 접목해서 그 어떤 것은 보완하고 어떤 것은 또 수용하고 어떤 것은 또 그 관철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지켜지기를 바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 환자의 그 관계가 형성되는 것, 그리고 이 우리 발표 교수님들께서 그 여러 가지로 표현해 주셨던 건강보험공단과 그 지역사회의 협력 관계가 그 새롭게 형성되는 것,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동네 중심의 의료, 그리고 예방 중심의 의료, 그리고 1차 의료 의사 중심의 팀 의료가 그 시행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 고당 사업의 이 경험이 굉장히 소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시에서 11년째 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왕내과의원의 왕중강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대한예방의학회의 초청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비록 부족하지만 제 10년 남짓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당 사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당 사업의 장점은 환자 측 입장에서는 우선 진료비가 전액 할인이 되고 약값의 일부가 지원을 받게 되는 경제적 이득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지속적으로 병원에 내원하게 되고요. 따라서 복약 수능도도 개선이 되어서 혈압 조절과 혈당 조절이 점점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어르신들은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점점 기억력이 떨어져 가는데요. 따라서 약이 얼마나 남았는지 언제 타야 되는지 까먹을 때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고당 센터에서 정기적인 문자나 전화 서비스를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약을 타야 하는 날짜가 되었다고 알려드림으로써 빠지지 않고 또 약을 드시게 되고 병원을 내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당뇨병의 경우에는 단순히 약물 치료만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고 식이 조절과 또 운동요법, 또 생활습관 개선 등의 부가적인 요소들이 중요한데요. 고당센터에서 카페에서 환자분들의 교육을 시키거나 아니면 1:1 맞춤 교육을 하거나 또 환자 자조 모임을 통해서 환자들끼리 스스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당뇨 조절에 대한 노하우나 궁금증을 해결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진료실 안에서는 환자분들이 기억이 안 나서 제대로 물어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것을 환자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 모여서 편하게 얘기함으로써 지식을 공유하고 궁금증을 해결하고 본인의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의사 측 입장에서는 환자분들이 정기적으로 내원하다 보니까 환자들에게 어떤 설명을 할 기회도 많아지고 뭔가 지식을 알려드릴 기회도 많아져서 환자분들이 좀 더 비교적 의사들의 어떤 그런 치료에 잘 따르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그 광명시에는 인근에 서울시 구로구와 접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쪽 구로구에서는 고당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광명시에 고당 사업을 하는 환자분들과 구로구에 고당 사업을 하지 않는 환자분들을 비교하게 되었는데요. 혈압약을 타는 경우에도 광명시 환자분들은 한 달이나 두 달 안에 정기적으로 잘 오시는데 반해 구로구에 계신 분들은 석 달 이상 장기로 타가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에게 자주 내원하라고 말씀을 드려도 바쁜 일들도 많으시고 어떤 의지 부족으로 인해서 잘 못 오시는 것 같은데, 광명시 환자들의 경우에는 비교적 잘 따라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고당 사업의 어떤 영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사 측 입장에서는 어쨌든 환자분들이 진료의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진료를 충분히 볼 수 있으면 좋지만 우리나라 현실이 진료실에서 긴 시간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라 그날 어떤 중요한 것들만 설명을 하고 나머지들은 설명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고당센터에서 식이교육이나 운동교육 같은 그런 보조적인 교육을 통해서 진료실에서 마저 못한 교육들을 해줌으로써 환자분들에게 뭔가 약물 치료나 그런 다른 쪽의 어떤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원 횟수도 늘어나고 집중적인 어떤 진료를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경제적인 이득도 같이 동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진료실 안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식이교육 같은 운동교육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 종류를 보여준다든지 시식을 한다든지 운동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진료실에서 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것들을 고당센터에서 해줌으로써 좀 더 당뇨 치료에 있어서 환자들에게 다방면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진료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단점이 있는데요. 이 고당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컴퓨터를 통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부가적으로 직원들이 하다 보니 기존 업무에 더해서 좀 더 업무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숙련되어 가서 점점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환자들이 내원할 때 컴퓨터에 입력해야 되는 문제, 처방 전에 도장 찍어주고 안내해 드려야 되고 등록하는 문제들 등등 환자에 대한 관리를 하는 직원들의 어떤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그 환자 측에 비해서는 어쨌든 의원들 측에서는 경제적인 이득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좀 더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그냥 주변 병원에서 하니까 따라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도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 만큼 의원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주어서 좀 더 주도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고당 사업 이 프로그램이 우리가 입력하는 뭐 혈압이나 혈당이나 이런 입력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프로그램들이 아직은 기존 프로그램과 연동이 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보완을 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진료를 할인을 해드리는데 월 초에 오셨다가 약이 월 말에 떨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2번은 할인을 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환자들의 컴플레인이 심하고 또 그로 인한 또 직원들의 스트레스나 또 약국에서 받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1년에 뭐 12회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보완적인 방법을 통해서 개선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을 한다면 환자들과 의사들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고당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고당 사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의사회 부회장 이영삼입니다. 부족한 저를 이런 성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또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학문적인 문제는 훌륭한 교수님들이 잘 정리해 주셔서 좋은 지식을 얻었고요. 저는 진료 현장에서 느끼는 몇 가지 점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병은 치매입니다. 그런데 그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고혈압과 당뇨라는 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고당 사업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는 걸 모두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주에서도 8년째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장점은 행정 업무가 아주 단순하다는 겁니다. 저도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환자의 혈압을 측정하고 차트에 환자의 혈압을 적어주는 것만으로 우리 직원들이 그 내용을 입력함으로써 사업 참여가 끝나서 아주 간단하고 쉽게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인식도 아주 좋아서 이 사업에 대한 참여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월 1회 진료비 면제하는 내용을 연 12회로 변경해 주시면 실제 진료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 좀 참고하셔서 고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두 분의 환자분의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고당 사업이 외연을 이렇게 조금 넓혀갔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윤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윤 할머니는 학력도 높으시고 인성도 아주 좋으셔서 열심히 당뇨 치료를 하셨던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종교의 길을 하셨어요. 그래서 종교시설에 열심히 나가시는데 그 지도자분께서 당뇨 그거 약 먹을 필요 없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하는 말씀을 듣고 거의 3년을 병원을 안 오셨어요. 3년 후에 오셨을 때 할머니 당은 400이 넘었고 당화혈색소는 11.5 정도 되었어요. 그리고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기억력도 떨어지시고 행동의 변화도 생기셨고 결국은 1, 2년 후에 요양원에 입소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사와 환자만의 관계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고혈압이나 당뇨에 대한 인식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고당 사업에서 같이 참여될 수 있으면 좋겠다. 고당 사업의 이름으로 그 막강한 힘을 가진 미디어를 조금 움직여서 국민들이 고혈압 당뇨라는 게 이런 거다 하는 걸 좀 알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질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김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김할머니가 어느 의원을 가셨어요. 혈당을 체크해 보셨죠. 200이 조금 넘으셨나 봅니다. 근데 그 날짜로 바로 그 의사 선생님이 당뇨약을 처방해 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내용입니다만은 그 할머니는 당뇨가 있으셨던 게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당뇨약을 먹으니 저혈당이 생기고 저혈당이 생기니 막 기운 없고 힘들고 한데 그때 단 것들 이런 음식들을 먹으니까 좀 나아지시니까 그렇게 폭식을 하시고 또 그래서 병원 가시니까 당이 더 높게 나오고 더 높게 나오니 약은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니 또 저혈당이 와서 또 폭식하시고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 70이 넘은 할머니가 당화혈색소가 5.2인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 고당 사업에서 이 진료하시는 분들, 고당 사업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평가하는 툴 같은 걸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화혈색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열심히 잘 참여해 주시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행정 업무를 좀 줄여줄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심평원의 평가에 청구 프로그램에 있어서 고당 사업에 열심히 참여하는 선생님의 청구에 대해서 심사를 조금 느슨하게 해준다든지 검사에 대한 그 기준을 좀 완화시켜 준다든지 이런 정도의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신다면 참여하시는 고당 사업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이 큰 힘을 얻을 수 있고 굳이 경제적인 이득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프라이드를 좀 가질 수 있고 그런 느낌을 통해서 좀 더 참여하게 되고 환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해 봅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국민교육의 중요성, 그것도 고당 사업에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의사에 대한 평가, 물론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세심하게 잘 만든다면 네거티브가 아니라 잘못하는 사람을 벌 주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로 만들어 간다면 고당 사업이 크게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으로 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 분의 발표와 세 분의 토론을 우리 잘 들어봤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게 벌써 10년 된 지역사회 고당 사업, 이제 효과가 다 나타나고 많은 논문도 나오고 있고 전부 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시작된 1차 의료 만성질환 1차 의료 관리 사업, 거의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 다르게 시작했는데 현장에서 같은 질병 또 같은 의료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됐어요. 그게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는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과 또는 건강정책과 건강정책국에서 시작을 하고 또 하나는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에서 시작해서 가다 보니까 이 또 재원도 하나는 고당 사업은 국가 예산이고 또 1차 의료는 공단의 그 보험금이고 뭐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좀 혼란이 오고 하면서 그 조정 능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게 공무원들이 공무원 기본이 이게 성과는 굉장히 부풀리려고 그러고 실패는 절대로 인정 안 하고 끝까지 가는 게 기본적인 습성이라고 그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시카고 학파의 유명한 교수들이 얘기하는 건데 이게 그대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게 조정하고 하면서 이게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었을 텐데 끝까지 그냥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이 되고 해서 만성질환관리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두 가지가 이제 앞으로는 질병관리청에 만성질환관리국에서 통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현장에서의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공단과 예산과 이런 거를 적절히 조화하면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기대하면서 오늘 프로그램은 그동안의 그 사례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 할 일을 좀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분들, 토론자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